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가비지 컬렉터에 이어서 메모리 릭, 즉 메모리 누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네 가지 실제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요. 그 각각의 네 가지 사례에서 그 메모리 릭이 발생할 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때 어떻게 그 메모리 누수를 어, 처리할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 코딩 그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메모리 누수의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베리어블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변수인데요. 보통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라는 글로벌 오브젝트가 있죠. 노드에서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례인 이 foo라는 펑션을 보면요. 펑션 foo는 argument를 인자로 받고 있고 여기에서 bar라는 변수에 someText라는 스트링을 할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징은 bar라는 변수를 declare할 때 어떠한 키워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선언을 하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동으로 이 어떠한 키워드 없이 변수를 선언한 이 변수는 윈도우라는 글로벌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설정이 됩니다. 즉, var라고 해서 키워드 var나 const나 let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없이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윈도우라는 글로벌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프로퍼티로 할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더 이상 이 f라는 함수만 이 바라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는 변수가 윈도우, 즉 글로벌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할당이 되면서 전체 모든 어떠한 곳에 있는 함수든지 혹은 코드든지 이 바라는 변수에 할당된 이 썸텍스트를 레퍼런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oo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종료가 되면 원래 내부에 이 bar라는 변수가 이 foo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된 경우라면 이 foo가 호출이 끝나고 나서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이 bar는 변수로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즉 메모리가 릴리즈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bar가 우리는 분명히 이 for 안에서만 쓸 것이지만 이 윈도우의 프로퍼티로 등록이 되어버리면 이 for라는 함수가 다 호출이 돼서 실행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bar라는 변수는 여전히 윈도우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등록이 되어서 메모리가 릴리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용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릴리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즉 가비지가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bar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변수 선언 키워드인 var나 const나 let을 함께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foo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로서 bar을 선언하는 의도를 제대로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지역 변수 그리고 펑션 foo가 호출이 끝나면 지역 변수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execution context, 실행 컨텍스트라는 강의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this.var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스트링을 할당할 경우인데 마찬가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 즉 foo라는 일반적인 함수를 선언했을 때요. 이 함수 내에서 제너레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 내에서의 this 키워드는요. 이 this는 바로 윈도우를 가리킵니다. 즉 글로벌 오브젝트인 윈도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this.var1은 window.var1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널 값을 넣어주는 것도 좋고,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반드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여기 앞에 키워드인 var나 let이나 const를 함께 붙여주도록 하는 것이 메모리 루스를 방지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딩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다른 사례, 두 번째 사례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사례는요, 타이머와 콜백에 대해서 이 타이머 또는 콜백이 잊혀졌을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실전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돔 객체 중에서 렌더러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렌더러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더러가 존재하면 뭐 이렇게 이 로드 데이터의 함수의 호출의 결과를 서버 데이터에다가 할당을 해서 바로 이 서버 데이터를 렌더러, 저희가 가져온 그 돔 엘리먼트에다가 inner HTML의 값으로 할당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5초마다 반복하겠다로 set 인터벌을 통해서 타이머인 이 핸들러를 등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코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금 돔에서 가져온 렌더러라는 객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렌더러 안에 그려지게 될 이 서버 데이터, 지금 이 set 인터벌의 핸들러가 참조하고 있는 이 서버 데이터가 더 이상 바뀐 렌더러에는 혹은 제거된 렌더러에는 서버 데이터가 더 이상 참조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t 인터벌로 우리가 타이머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 핸들러가 5초마다 실행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서버 데이터에 대한 참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코드들도 없어지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set 인터벌을 클리어 인터벌로 타이머 설정해줬던 걸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좀 더 플러스 알파로는 이 렌더러 또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거나 제거를 해 주어야겠죠. 이 렌더러, 즉 돔에서 가져온 엘리먼트는 반드시 remove 엘리먼트로 이제 사용이 끝났으면 제거를 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제거를 해준 잘 된 예,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잘 처리한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인데요. 우리는 엘리먼트라는 변수에 런치 버튼이라는 요소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0을 할당했고요.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클릭 이벤트를 발생할 때 실행될 핸들러 함수를 펑션 선언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건데요. 엘리먼트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onClick을 실행하라고 해서 이제 이벤트를 바인딩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이 바로 중요한 건데 엘리먼트에서 보시면 remove event listener라고 해서 우리가 add 했던 그 이벤트 리스너인 onClick 펑션을 지금 remove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이 onClick이라는 펑션이 어디에도 레퍼런스가 되어 있지 않다, 참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바스크립트 가비지 컬렉터가 얘를 가비지로 인식해서 컬렉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remove로서 참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엘리먼트도 사용이 끝났다고 하면 remove child를 통해서 이 패런트 노드에서 이 엘리먼트를 향한 참조를 없애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바스크립트의 가비지 컬렉터가 얘를 가비지로 인식하고 컬렉팅을 해서 메모리 리그를 방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반드시 우리가 메모리 리그를 핸들링하는, 즉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 상황은 클로저입니다. 여러분 클로저는 사실 얘기할 게 참 많은 거고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저에 대한 강의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로저라는 것은 inner 펑션이에요. 즉 어떤 것의 안에 있는 펑션인데 어떤 함수의 안에 있는 함수죠. 그 함수 안에서 함수가 선언되어서 뭘 하느냐? 여기 이 함수가 선언이 될 때 이렇게 로컬 스코프가 생깁니다. 이 로컬 스코프를 이 함수 안에 선언된 함수, 즉 unused에 할당된 이 익명함수거나 혹은 some method라는 이 프로퍼티에 할당된 익명함수들은 여기 안에
이 리플레이스팅에 할당된 이 함수 안에 로컬 스코프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unUsed에 할당된 임명함수거나 submethod에 할당된 임명함수들을 바로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즉 펑션 안에 펑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 바깥의 펑션의 로컬 스코프를 참조하고 있는 펑션들을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메모리 릭과 연관이 있느냐? 잘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여기 리플레스팅의 익명함수는 보시면 오리지널 thing이라는 변수에 the thing을 할당하고 있는데 이 the thing은 바로 이 바깥쪽에 있는 변수죠. 따라서 이 오리지널 thing은 바깥쪽에 있는 the thing을 참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nused도 마찬가지로 이 오리지널 thing, 즉 바깥에 있는 the thing을 참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the thing에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the thing은 바로 이 바깥에 있는 the thing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replace thing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어져요. 그리고 호출이 되어지고 나면 자, 한번 천천히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unused가 할당된 이 펑션이 바로 the thing에 이 오리지널 thing에 할당된 the thing, 이 할당된 바로 이 오리지널 thing을 참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클로저와 동일하게 이 submethod에 할당된 이 익명함수가 동일하게 이 replaceting의 로컬 스코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unused에 할당된 펑션과 submethod에 할당된 펑션이 같은 로컬 스코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submethod라는 펑션이 참조하고 있는 이 로컬 스코프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 submethod는 the thing을 통해서 여기 선언된 것에 할당됐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the thing.submethod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place thing이 호출이 되고 이 펑션이 실행이 되고 나서 이 안에 로컬 스코프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이 the thing을 통해서 the thing이 할당이 되어 있는 submethod의 이 펑션을 통해서 이 로컬 스코프가 계속 레퍼런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컬 스코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컬 스코프의 이 오리지널 thing을 같이 참조하고 있는 이 로컬 스코프를 공유하고 이 로컬 스코프 안에 있는 오리지널 thing을 참조하고 있는 이 unused라는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 로컬 스코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submethod라는 펑션과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즉, unused에 할당된 이 펑션은 사용되어지지도 않으면서 릴리즈가 되지 않는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즉, 메모리 누수라는 것이죠. 갈비지인데 그게 컬렉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모리 릭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주의해서 코딩을 할 때 생각을 하시고 메모리 릭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코딩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돔에서 벗어난 요소를 참조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바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먼트라는 오브젝트의 버튼 프로퍼티에 다큐멘트에서 버튼이라는 요소를 아이디로 가져왔고요. 이미지라는 아이디로 요소를 가져와서 이미지라는 프로퍼티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했어요. 그 어떤 것은 이미지의 이제 소스에 이 스트링을 할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remove image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소스를 할당했던 바로 이 이미지를 이제 remove child를 통해서 이미지라는 엘리먼트를 지울 거예요. 지웠지만 여전히 버튼은 우리가 지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즉 버튼에 할당된 이 엘리먼트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튼에 할당된 이 메모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자체로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돔트리에 어떤 이제 요소를
get element by the id로 하나 가져왔다는 얘기죠. 가져왔을 때 이 돔트리에서 가져온 요소를 엘리먼트의 프로퍼티로 할당을 한 다음에 이 돔 요소를 우리가 제거했다면 반드시 이 버튼 요소도 널 값을 할당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버튼은 여전히 이 돔 요소를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돔 요소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메모리 릭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조금 더 실질적 개발에서의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이 테이블 셀인데요. 여러분 테이블을 만들 때는 TD와 TR 등의 이제 태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TD라는 하나의 셀 태그를 참조하고 있다가 해당 테이블을 돔에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TD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다면, 참조를 하고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테이블이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수에는 이미 TD에 대한 값이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메모리 얼로케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수는 이제 메모리가 릴리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메모리 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 반드시 널 값을 새로 할당해 주는 것이, 혹은 remove child를 통해서 이 TD를 제거하고 위에 것도 전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비지 컬렉터에 이어서 메모리 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메모리 릭이라는 것은 실제 구체적으로 코딩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 릭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코딩 사례를 알아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미연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모리 릭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